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 그야말로 왕실의 중심에 우뚝 선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중전입니다. 한나라의 어머니이자 왕의 반려로서 그녀의 삶은 백성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비단옷을 입고 수많은 궁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귀한 권세를 누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상상하곤 하죠. 어쩌면 모든 여인의 꿈이자 한 가문의 영광을 상징하는 정점에 선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처럼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중전의 자리에 올랐던 한 여인의 마지막이 찬란한 용상이 아니라 차가운 독이 담긴 사약 사발 앞이었다면 어떠실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비극적인 결말은 대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을까요? 과연 어떤 이유로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던 그녀가 그토록 참혹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충격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왕실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던 그녀의 삶이 왜 이토록 처절한 비극으로 치달았는지,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은밀한 권력 다툼과 인간의 욕망이 숨겨져 있었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한 여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우리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단순히 흘러간 옛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이야기는 조선 궁궐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냉혹한 진실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중전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와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현실. 한 여인의 희망과 좌절, 그리고 궁중 권력이 만들어낸 비극의 서막을 우리는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욕망과 권력의 속성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죠. 어쩌면 그 어떤 소설보다도 드라마틱하고 그 어떤 비극보다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질 것입니다. 한때는 모든 이의 부러움을 샀던 그 자리가 어떻게 한 여인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요? 그녀의 삶을 둘러싼 복잡한 관계와 숨막히는 궁중 암투 속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고 또 어떤 운명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대체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첫 장을 넘기며 중전의 비극적인 운명이 시작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패비윤 씨입니다. 패비라는 이름 앞에 붙은 패라는 글자가 이미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듯하죠. 하지만 그녀도 한때는 조선의 국모로서 지극한 사랑과 기대를 받던 존재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슬픈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궁궐의 가장 깊은 곳,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서사를요. 그녀는 처음부터 중전의 자리에 앉아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낱 평범한 궁녀에 불과했었죠. 하지만 성종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잇고 수권이 된 것을 시작으로 소해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국무인 중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자리에 등극했으니 그 기쁨과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치 꿈 같은 나날이었겠죠. 하지만 그 영광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왕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다는 것은 곧 수많은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니까요. 특히 왕실의 어른들, 즉 대비나 대왕 대비의 눈에는 그녀의 거침없는 행보와 다소 부족한 처신이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리고 패기 넘치던 그녀는 때로 왕실의 오랜 법도와는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죠. 예를 들면 후궁들을 질책하거나 사사로이 벌을 내리는 등의 일로 대비의 신기를 불편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중전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왕의 총애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던 행동들이 국모가 된 이후에는 왕실의 위엄을 해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녀는 아들을 낳으며 자신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되는 원자를 낳았으니 그 위상은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겠죠. 하지만 이 확고해진 위치는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불안감을 키우는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더욱 중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 왕의 사랑을 오롯이 자신만이 받아야 한다는 독점적인 욕망 말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점차 그녀를 집어삼키는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왕의 총애는 늘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법이죠. 성종에게는 후궁들이 여럿 있었고 그들에게도 왕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전윤 씨는 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왕의 사랑이 다른 후궁들에게 향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죠.
그 불길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 점차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왕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 후궁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벌을 내리고 때로는 저주를 내리는 듯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궁궐안은 그녀의 질투로 인해 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고 후궁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중전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데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데비는 왕실의 평화를 해치고 국모로서의 위엄을 잃어버린 중전에게 엄중한 꾸중을 내렸지만 이미 질투에 더 채 깊이 빠져버린 그녀의 귀에는 데비의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데비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며 반발심만 키워갔죠. 왕은 처음에는 그녀의 질투를 어린 아내의 사랑스러운 투정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도를 넘어서는 행동이 계속되자 왕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후궁들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물론 급기야 왕에게까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왕은 더 이상 그녀를 감싸줄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 역시 중전의 비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상소문이 빗발치듯 올라왔고 모든 화살은 중전 윤씨를 향했습니다. 궁궐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로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왕은 깊은 고뇌에 빠졌지만 결국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국모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린 그녀를 더 이상 중전의 자리에 둘 수는 없었던 거죠. 데비 역시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실의 안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중전 윤 씨에게는 폐위의 명, 즉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비극적인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궁중 생활은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 궁 밖으로 초라한 가마를 타고 나서는 그녀의 행렬을 바라보던 백성들의 시선에는 연민보다는 차가운 수군거림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그녀는 이제 한낱 폐서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과연 어떤 절망감이 비쳤을까요? 과연 이 비극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폐위의 칼날은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감시와 위협의 그림자는 폐서인이 된 그녀의 삶을 더욱 옥죄어왔습니다. 궁 밖의 초라한 집에서 그녀는 한시도 마음 편히 눈을 붙이지 못했을 겁니다. 왕실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혹시라도 보기에 빌미가 되거나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까 늘 노심초사했죠. 데비와 신하들은 그녀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불안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여겼고 그들의 시선은 마치 사냥꾼의 예리한 눈빛처럼 그녀를 끈질기게 쫓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그녀는 이제 그림자처럼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숨막히는 공포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불안은 끝없이 증폭되었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운명이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녀를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정막만이 가득한 그녀의 거처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리고 어둠 속에서 금부도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그의 손에는 붉은 천으로 덮인 차갑고 묵직한 사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사약이었습니다. 한때는 온 나라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국모였으나 이제는 그저 한낱 폐서인으로 차디찬 독배를 받아야 하는 비참한 운명 앞에 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마치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을 겁니다. 공포와 체념, 그리고 어쩌면 한때 사랑했던 이들에 대한 원망과 후회,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격렬하게 휘몰아쳤겠죠.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받아든 그녀의 얼굴은 이미 반쯤 죽은 듯 창백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과연 무엇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화려했던 간택의 순간들, 왕의 따뜻한 시선, 어린 세자를 품에 안았던 행복, 그리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궁중의 냉혹한 암토까지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겁니다. 이윽고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천천히 그 독배를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경련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조선의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여인의 마지막 숨결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역사는 그날의 비극을 피 묻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비극의 끝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패비 윤 씨의 죽음은 당시 어린 세자였던 아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훗날 조선의 10대 임금이 되는 연산군에게 어머니의 비참한 최후는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며 광기 어린 복수를 꿈꾸게 될 것이고, 이는 훗날 조선 왕실에 피바람을 불러올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됩니다. 한 여인의 비극적인 운명이 한 나라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파장으로 이어질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중전이라는 영광의 자리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잔혹한 운명의 덫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역사는 냉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비윤 씨의 사약은 단순한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의 가장 어둡고 잔혹한 그림자를 드리울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던 것이죠. 조선 왕조 500년 역사의 가장 어둡고 잔혹한 그림자를 드리울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던 것이죠. 그 서막은 폐위된 한 여인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중전이 아닌 한낱 패비가 되어 궁궐 밖으로 쫓겨난 그녀의 삶은 결코 평온할 수 없었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매 순간 날카로운 감시의 눈초리 아래 놓여 있었고, 마치 투명한 감옥에 갇힌 듯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언제 자신을 향한 칼날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버텨냈을 겁니다. 궁궐의 화려함은 사라진 지 오래, 이제 그녀의 주변을 감싼 것은 오직 차갑고 적막한 공기뿐이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삶을 이어가던 그녀에게 결국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죠. 어느 어두운 밤, 한 줄기 빛조차 허락되지 않은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 문틈으로 섬뜩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금부도사들이 들고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붉은 사약 사발이었죠. 그 순간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과 함께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사약 사발을 받아든 패비윤 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때 자신을 총애했던 왕의 얼굴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이 비극적인 결말로 몰아넣은 냉혹한 권력 다툼을 원망했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감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녀는 차가운 사약을 천천히 목구멍으로 넘겼을 겁니다. 몸을 찢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고 그녀의 삶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죠. 역사의 기록에는 그녀가 사약을 마신 후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그 피 묻은 천 조각이 남겨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훗날 조선 왕조를 피로 물들일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음을 역사는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을 고스란히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을 어린 아들, 즉 훗날 연산군이 될 그에게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어린 왕자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뿌렸을지 그때는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죠.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조선 왕실 전체에 드리워질 어둡고 긴 그림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중전이라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랐으나 결국 사약 앞에 서야 했던 한 여인의 비극은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혹한 결말을 빚어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이후 조선 왕실에 피바람을 불러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좌우되었는지, 그리고 그 잔혹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지 우리는 패비윤 씨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비극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피바람의 서막이었음을 역사는 냉정하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